네, 감사합니다. 잘 쉬셨나요? 네. 이 온라인으로 해도 쉬는 시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고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지만 잠깐 안내해 드리면 끝날 때쯤에서 우리가 회복적 서클은 땡땡땡이다. 이거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A4용지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2부 끝날 때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만 그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본서클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본서클을 실제로 진행했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보시고 난 소감, 회복적 서클을 보시고 난 소감을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했던 회복적 서클로 공동체 갈등을 조정하거나 화해 모임을 진행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공유회 전체 모임을 닫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12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서클 시연에 대해서 우리 본서클 소개에 대해서 우리 날개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서클로 당사자들하고 한 명씩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참여할 건지 의사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본 서클이고 그 그림 잠깐 보시면 네, 서클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있고 모임을 제안한 사람, 당사자들, 네,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둘러 앉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회복적 서클의 본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적 서클을 진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질문이거든요. 이 본 서클을 진행하는데 정해져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말하고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 질문을 조금 봐볼게요. 이 질문은 진행자, 참여자들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지난번 일로 자신이 지금 어떠한지 누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나요? 지난번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회복적 서클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자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사전 서클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일로 각자가 자신이 좀 지금 어떤지 이걸 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에요. 이게 서클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말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하고 서클의 중요한 거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 두 번째로 다루는 게 네, 그 일이 있었던 그 순간에 좀 진심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은 좀 이렇게 해요. 그 말을 하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나요? 질문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 말 혹은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것들을 좀 원해서 그걸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는지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진심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행동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있었던 그 순간에
진심으로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지난번 일로 지금 좀 각자가 어떤지 현재 지금 그 마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그 일이 있었던 그 순간에 무엇을 원했었는지 그 순간에 대한 질문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중요한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지난번 일로 지금 자신이 어떤지 누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나요? 혹은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에 또는 지난번 일로 지난번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당신이 진심을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이야기를 하고 B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라고 만약 이야기를 했다면 B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나요? 이 질문은 방금 이 A가 무엇을 얘기한 걸 들었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들으셨나요? 질문을 하고 B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들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시 A에게 물어봐요. 그것이 맞나요? 네. 내가 말한 게 저 사람이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나요? 네, 맞다고 한다면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말한 게 상대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걸 좀 확인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지난번 일로 자신이 지금 어떤지 누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나면 B에게 무엇을 들으셨나요? 다시 A에게 그것이 맞나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 또 듣기를 원하는 B에게 무엇을 들으셨나요? 그것이 맞나요? 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게 패턴이에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해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이행 동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행 동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실천해 볼 수 있겠는지 약속을 같이 정하는 건데 이 약속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지 제안하고 이 제안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이게 3번 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나요? 앞으로 좀 어떤 기대가 있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런 질문을 좀 그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각자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요. 보통은 저희가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걸 요청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먼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온 제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장을 만드는 네, 구체적인 과정을 좀 거쳐요. 실현 가능한 거, 네, 긍정적인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같이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런 동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 저희가 그 내용, 그 종이에 같이 약속한 내용을 네, 확인하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언제 다시 사후서클을 할 건지까지 확인하고 나면 본서클이 좀 마무리가 돼요.
회복적 서클, 본 서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참여자들이 서로 안전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이 질문이라고 서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문장도 낯설고 이게 번역체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 하는 말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되게 낯설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시연 보시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 서클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일단 할까요? 네. 콩코누 소리가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본서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요약을 잘 하셔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또 말로만 들으면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연팀이 그 본서클 장면을 동영상으로 시연을 했고요. 찍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공유할 텐데 제가 아까 틀어보니까 소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크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해서 네, 하겠습니다. 우리 날개님은 저를 호스트로 다시 지정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장면, 시연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복적 서클 진행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은요, 남동생 경남이가 누나하고 자꾸 놀고 싶어서 누나 방에 들어가서 놀자고 하는데 또 누나는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본인이 할 일이 있어서 좀 나가라고 몇 차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꺼져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 일로 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나 문이고요. 오늘 액트는 꺼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전 서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 서클로 짧게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이면서 회복적 서클 진행자가, 대화모임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회복적 서클 진행자야. 회복적 서클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말을 공감으로 듣는 대화 방식이거든. 근데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또 들은 대로 반복해주는 방식이기도 해. 네, 이것은 상대의 말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로의 말이 잘 들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또 엄마의 역할은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오히려 좀 선명하게 드러나고 서로의 말이 좀 잘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특별히 이 대화 모임에서 좀 다른 대화 모임하고 다른 게,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한 사람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보고 또 그 말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이야기 충분히 듣고 나면 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거고, 그래서 두 사람에게 모두 공평하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줄 거야. 그리고 그 얘기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의 약속들도 한번 정해보려고 해. 그렇게 한번 진행해봐도 될까? 네, 고마워. 그럼 진행해볼게. 그러니까 그 꺼져라는 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지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경남이가 먼저 말해볼까?
누나한테 방에 들어간 거는 그렇지만 누나가 거기다 대고 나보고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꺼져라고 해갖고 소리 질렀을 때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고 좀 무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짜증나고. 언니 무엇을 들었어?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제가 꺼져라고 하니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나고 짜증났다. 그 말이 맞아? 네, 그다음에 더 할 말 있어요? 있어요. 누나는 맨날 나보고만 그런 말 해요. 누나는 나한테 시간도 안 주고 한 번씩 이렇게 봐도 뭐 동생에 대해서 뭐 알아보려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차단시키고 아까처럼 이렇게 꺼져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해요. 무엇을 들었어? 누나는 맨날 자기를 차단하고 꺼져라고 말하고 그렇게 다시 듣고 싶어요. 저는 누나가 말했는데 그 부분 맞아요? 누나가 이제 집에 오면 할 일도 많은가 봐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나한테는 시간을 잘 안 내줘요. 나는 누나한테 가서 그냥 나랑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누나는 일단은 뭐 바쁜지 자꾸 나보고 꺼지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자꾸 나를 차단시키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짜증났어요. 언니 무엇을 들었어? 동생은 저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좀 놀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바쁘다고 동생을 좀 이렇게 차단하고 그래서 좀 짜증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말이 맞아? 네,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누나 얘기 좀 들어볼까? 네. 언니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떤지 동생이 뭘 알아주면 좋겠어? 저는 그때 좀 제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냥 욕도 안 하고 방에 들어와서 그냥 놀자고 이야기할 때 좀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니까 나중에 놀아주겠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냥 놀자고만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동남이 무엇을 들었어요? 누나가 할 일도 있고 내가 그냥 욕도 안 하고 부식 들어가서 좀 당황도 했나 봐요. 그리고 좀 할 일이 많은데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놀자고 그래갖고 누나는 좀 당황하고 좀 그랬나 봐요. 그 말이 맞나요? 좀 당황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났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누나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다네요. 그 말이 맞아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강남이는 강남한테 좀 미안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좀 바쁠 때는 경남이가 좀 기다려줬다가 저도 경남이하고 친하게 잘 놀고 싶은데 자기 생각만 하고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나중에 일단 놀아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때렸으니까 좀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순간 화가 났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누나가 내가 때렸어서 이거 화가 더 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잠깐 그 말이 맞나요? 저도 이제 놀아주려고 했는데 좀 기다려주면 제가 일을 끝내고 놀 수 있는데 계속 자기 멋대로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저를 무시하는 느낌?
무엇을 들었어요? 누나가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데 제가 안 기다려갖고 제가 누나를 무시했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나요? 엄마는 조금 다르게 들었는데 그래서 문희가 동생이 좀 문희를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누나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생이 좀 들어주고 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좀 배려받고 싶다고 들었어. 그 말이 맞아? 네. 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누나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까 뭐라 그랬는지 중요하고 배려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더 할 말 있어? 경남이는 누나 말 듣고 나니까 좀 하고 싶은 말 있어? 있어요. 나도 배려받고 싶어요. 다른 집에 얘기 들어보면 누나들이 동생들 같이 놀아도 주고 숙제도 같이 해준다는데 나는 단지 그것만 바란 건데 누나가 들으니까 너도 배려 안 했나 싶기도 하지만 누나가 먼저 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동생도 다른 집 그 친구들 보면 누나가 뭐 숙제도 좀 가지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데 제가 좀 동생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누나한테 좀 배려하고 싶다고 그렇게. 무엇을 들었어요? 그 말이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더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나가 그냥 누나가 제가 마음대로 들어간 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누나가 나한테 아주 소리 지를 때 그 단어에 대한 그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귀에 오래 남는다는 거 그런 말을 누나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제 방문을 그냥 동생이 영은 동생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동생한테 꺼져라고 말했던 거에 상처를 좀 받는다고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그 말이 맞나요? 네. 조금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요? 누나 말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문희는 좀 동생 말 듣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꺼져라고 말한 건 저도 미안하거든요. 근데 아니 몇 번 말했어요. 몇 번. 나 지금 이거 얼른 해야 된다고. 이따가 놀아준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안 된다고 지금 놀려고 막 하니까 저도 그냥 아까 정말 화가 나서 그냥 꺼지라고 말했는데 동생이 좀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미안한 거. 그러면 무엇을 들었나요? 누나가 이제 자기가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잘못 들었고 나도 내 얘기만 한다고 자꾸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누나가 마음도 못하고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썼다고요. 그렇게 그 말이 맞나요? 네, 그때 무사하게 그 말을 쓴 건 저도 좀 미안하다는 마음을 동생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누나 마음을 나가 알아줬으면 하냐. 내 누나가 좀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못했어요. 나도 누나가 그러니까 나도 좀 미안해요. 아까 문희가 말한 거 동생이 잘 들었어요? 동생이 한 말이 맞아요? 그리고 방금도 현아가 말했는데 뭘 들었어?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동생도 미안한 마음이 그 말이 맞아요? 네. 말 있어요? 누나가 좀 나하고 같이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나도 어디 못 나가니까 답답하거든요. 답답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나한테 괜히 눈부린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누나도 좀 많이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더 귀담아 듣고 누나한테 눈치 봐가면서 같이 놀아주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하는? 그래. 그럼 우리가 서로 좀 어떤지, 그때 뭐가 중요했는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방금 동남이가 얘기했어. 그래서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경남이는 앞으로 누나하고 좀 같은 시간을
같이 좀 노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나 좋게 좀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은 거 얘기고. 우리 문희는 좀 앞으로 동생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래? 저는 동생이 제가 좀 뭔가 중요하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동생이 좀 그걸 조금 이해해주고 좀 어떤 시간을 좀 정해놓고 같이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으면 시간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생하고 놀아주고 싶은데 내 동생은 그냥 자기 놀고 싶을 때 그냥 놀자고 하니까 제가 또 그때 못 놀아줄 때 오히려 동생한테 자꾸 화내고 짜증내게 돼서 저도 좀 그렇게 하면 미안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생 경남이도 누나하고 좋은 사이로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문희도 동생하고 이렇게 형제간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건 이제 동일한데 그럼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하고 또 배려하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경남도 얘기해줬고 문희도 얘기해줬는데 조금 더 나눠보게. 그래서 우선은 먼저 그렇게 좀 서로가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또 자기의 시간을 잘 이렇게 좀 배려받으면서 지내기 위해서 먼저는 좀 내가 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서로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을 한번 말해보게. 그럼 먼저 이렇게 좀 서로 형제간에 잘 지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뭐가 있을까? 누가 먼저 말해줄까? 나는 앞으로 똑똑하고 노크하게. 경남이는 누나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겠다고 얘기해줬어. 뭘 들었어요? 선생이 이제 앞으로 저희 방에 올 때 미리 좀 노크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뭐 때문에 좀 바쁜지 실은 동생한테 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나 지금 바빠 막 거들지 마 이렇게 좀 동생한테 좀 싫은 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왜 내가 좀 바쁜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동생한테 좀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희는 본인에게 이렇게 어떤 바쁨이 있을 때 동생에게 좀 더 자세하게 무슨 일로 바쁘고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걸 좀 얘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들었어요? 누나가 바쁜 이유를 이제 그전에는 많이 얘기 안 해줬는데 이제는 얘기를 많이 해준다는 그래서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때요? 서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그래서 누나 방에 녹화하겠다는 거, 또 누나가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또 시간을 어느 정도 좀 기다려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준 거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방문 하루 열번째 와서 누나한테 떼쓰기 조금 미안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누나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아요. 또 경남이가 말해주니까 저는 동생이 노크를 하고 오면 제가 동생 노크 소리에 좀 동생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좀 덜 당황할 것 같아서 동생이 그렇게 제안해 준 거 이게 좀 잘 이루어졌어요. 동생이 제안하고 또 누나가 제안과 서로가 모두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거네. 그러면 혹시 그거 외에 또 서로에게 혹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까? 지금 좀 이런 건 좀 부탁하고 싶어요 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없으면 지금 안 하고 또 나중에 또 지내면서 해도 되고. 저는 그 동생에게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후 한 2시간 정도는 각자 좀 할 거를 하고 그래서 한 8시부터 좀 이렇게 같이 논다면 그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이후에 좀 같이 함께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해야 될 걸 안 해놓고 동생이 놀자 그래서 놀고 나면 제가 또 좀
부담이 되니까 충분히 각자 할 걸 해놓고 좀 놀면 더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저녁 식사 후에 한 2시간 정도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8시 이후부터 좀 함께 노는 것을 제안을 했어. 전화를 좀 들으니까 어때?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경남도 누나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 있나? 그냥 누나가 얘기 들어보니까 누나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이제 나한테 시간을 빼준다고 하는데 매일 빼주지 않아도 뭐 일주일에 몇 번만 빼줘도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누나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누나가 많이 바쁘다는 걸 좀 알게 되고 매일 아니라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면 누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동생이 또 저를 이렇게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요. 저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동생이한테 좀 숙제 공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동생의 공부를 좀 아까 동생이 말한 노는 시간 말고 제가 8시 이후에 숙제랑 공부를 같이 좀 봐주면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본인은 또 동생 공부도 좀 봐줄 수 있겠다. 마음이 좀 그 정도 이거에 좀 지금 마음이 생겼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그거는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경남이가 생각할 때 몇 번 또는 요일로 이렇게 좀 정해도 좋을 것 누나가 같아요. 편안한 요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따로 어떤 요일과 또 몇 회가 좋은지는 좀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그리고 각자가 좀 제안한 거 누나 방에 들어갈 때 놓고 하겠다. 첫 번째 동의하는 약속. 그 다음에 좀 내 상황이 어떤지를 동생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몇 분 좀 기다려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누나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에게 좀 부탁한 것 중에서 누나가 제안한 거는 8시 이후에 함께하는 시간 좀 가져보자 했고 경남이는 그렇게 매일 아니라도 일주일에 몇 회면 좋겠다 그런 말 했고 또 누나도 공부 지원도 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약속으로 좀 가져가도 될까? 네. 그래요. 한번 우리 그 했던 거 좀 메모 엄마가 잠시 후에 메모해가지고 서로 좀 확인을 해보고 좀 사인도 해가지고 우리 한 달간 좀 실천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달 후에 만나서 얼마나 좀 잘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축하할 일도 찾아보면서 한 달 후에 좀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대화 모임에 나와서 자신의 이렇게 좀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때 내가 뭘 원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엄마는 좀 되게 지금 마음 기쁘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해서 엄마 너무너무 기뻐. 너희들 좀 어떤지 지금 좀 기분만 좀 얘기해 줄래? 누가 먼저 말할까? 저도 동생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동생이 저와 함께 잘 지내고 싶고 그래서 저도 동생하고 동생의 마음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좀 놀고 싶은 마음이었구나를 알게 돼서 사실 동생하고 좀 더 가까워진 느낌 그리고 동생이 일단 저를 많이 또 배려해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친구들이 자기 친구 형들이나 누나들을 자랑하거든요. 나도 우리 누나 자랑하고 싶어요. 서로 이렇게 좀 갈등을 오히려 잘 전환하고 또 자랑스러워지고 또 동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게 되고 그런 좀 이 시간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네. 저녁 맛있게 먹을까? 네. 네. 우리 여기서 마치자. 자, 아주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어제 오셔가지고, 네, 수고해주신 우리 수서나
또 라운저나 라벤더 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회복적 정의에 대한 소개 강의 들으시고 회복적 서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본 서클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질문과 대화로 진행되는가를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것에 대한 본서클 시연 강의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혹시 좀 이 시간에 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아이고야,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3분이네. 네. 경험되신 것들이 있다면, 좀 이 시간에 좀 배우게 된 것들이 있다면, 누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지금 받고, 이 시간 이후에 사례 나눔, 잠깐 사례 몇 가지 말씀을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복적 서클 실제 사례 좀 이야기 드린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서영옥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선생님들 가운데서 좀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회복적 서클 실제 사례들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회복적 서클 실제 경험하신 분들이 진행자로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참여자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회복적 서클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혹시 내가 경험한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 선생님, 네, 회복적 서클 경험하신 것들 있으면 사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좀 부부 갈등이 좀 심했던 한 가정의 부부를 좀 뵀는데요. 각을 좀 활용해서 각자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하고 또 상대방한테 무엇을 들었는지 또 그것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혼자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걸 듣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좀 원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눔으로써 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되길 바라고 그런 과정에 이제 이행 동의 어떤 약속을 스스로 좀 실천할 수 있는지 부부가 함께 부부 규칙처럼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일상에서 좀 실천해보고 그다음 한 주 뒤에 또 만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실천됐는지 그 매번 이제 만날 때 한 4회기 정도를 이 회복적 대화 서클 대화로 부부하고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각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충분히 서로도 이해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그전에 이렇게 좀 했던 방법하고 훨씬 더 진심 어린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회복적 서클의 어떤 좀 질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쯤인데요. 이제 회복적 서클을 계속 배우다가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해보지 못하고 이게 그러다가 한번 이제 기회가 돼서 하게 되고 회복적 서클 이런 좀 힘이 있구나 그런 회복적 서클의 힘을 처음 경험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런 갈등상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에 긴장이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방법을 못 찾겠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회복적 서클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이제 두 분에게 각자 제안을 했고 두 분을 이제 모셔서 그런 회복적 대화 모임을 서클로 대화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저도 서툴기도 하고 잘 진행이 안 되다가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계속 흥분해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해서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막 흥분하고 남편도 막 변명하면서 네가 먼저 그러지 않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말다툼 하듯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좀 진정시키고 그때 진심으로 원했던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무엇을 들었는가라고 서로 그 진심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아내 목소리도 점점 낮아지고 남편도 변명만 하다가 아내의 말을 그때 지금 무엇을 들으셨나요를 이렇게 반영하기를 하면서 사실은 다 안다고 얘기했지만 잘 몰랐던 것을 이제 아시게 됐고 그래서 반영하기를 충실하게 해주시면서 두 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진심은 서로 잘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과정에서 약속을 서로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앞으로 어떤 걸 기대하냐 그랬더니 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이들에게 좀 상처 주지 않는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통되게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편이 끝나면서 아내분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충분하게 하면서 너무 시원했다고 그렇게 뭐 술 안 마시는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자기 얘기를 충분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시원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계속 반영해 주니까 이 남편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전은 다 알아 하면서 자기 막 변명하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자기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그 자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주니까 충분히 들었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보게 됐고 제가 어설프게 진행을 정말 질문지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진행을 통해서도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진심을 충실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두 분에게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좀 배움이 있었고 그래서 회복적 서클에 대한 어떤 힘 이게 정말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선아입니다. 실은 제가 했던 사례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금 들으면서 실제 제가 회복적 서클의 참여자로 그러니까 다른 분의 진행에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 부부가 참여했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실은 저도 이제 RC를 배우고 또 다른 어떤 갈등에 대해서 좀 연습도 하고 또 실제 하면서 내 사례로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상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였어요. 그래서 좀 늘 해보고 싶은데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뤄지고 있다가 지난 여름에 사실은 저도 일이 많고 또 남편도 일이 많고 그리고 뭐 집의 수리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남편의 욕구와 저의 욕구가 좀 선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이거 우리 한번 RC로 해보자. 그런데 이제 좀 어렵긴 했지만 또 남편이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좀 진행이 됐어요. 날개께서 순천까지 이렇게 광양까지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녁에 만나는데
그 좀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상대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은 완전히 숨겨져 버리고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진행자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의 불편함들을 쭉 얘기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름이 걷히면서 저 깊은 곳에는 감사 같은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감사가 올라오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갈등을 하고 대화 모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밀함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저도 또 알아차리고 남편도 알아차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언어로 표현이 되어질 때 되게 이제 그 부정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좀 새로운 샘물이 맑은 샘물이 솟아오른 것 같은 그런 좀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 그 대화 모임이 이제 끝나고 났을 때는 그날 밤에는 되게 피곤했는데 다음 날은 정말 이렇게 좀 맑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화 모임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좀 용기도 필요하고 자기 오픈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정말 마음에 그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시골의 샘물 같은 경우도 한번 싹 퍼내고 나면 맑은 샘물이 고였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 그리고 이것의 그 가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또 이제 그때 이렇게 달려와 주셨던 날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수고해 주셨거든요. 그럴 때 내가 진행자로 누군가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마치 119가 달려가는 것처럼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소방 대원이 돼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임했을 때 우리가 또 그곳에 이렇게 좀 평화를 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이설래 장학사님은 학교 상황에서 경험이 많으신데요. 짧게 한 1, 2분 정도로, 2, 3분 정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리가 좀 작아요. 네, 지금 그럼 여기가 함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네네. 지금 잘 들린가요? 네. 네, 저는 처음으로 실패한 사례가 생겼어요. 실은 이제 학생들 예, 감사합니다. 학교 상황은 사실은 또 다양하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사들과 아이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갈등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복적 서클 진행자들이 좀 더 많이 좀 훈련됐으면 좋겠다,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여기 채팅방이 이 줌에서 채팅방이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채팅방에 우리 이설래 장학사님도 소감을 잠깐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소감들을 거기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좀 마치게 되는데요. 마치기 전에 선생님들 혹시 오늘 시간 2시간 가까이 보내시면서 경험된 것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적 서클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 문장 적어주시면 좀 더 이야기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혹시 지금 회복적 서클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오늘 경험된 것이 있어서 좀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있나요? 그러면 좀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실래요? 네,
날개님. 그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는데요. 네.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예, 예. 제 화면 공유 한 번만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서클에 좀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이나 어떤 문제 상황을 회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함께 돕고 돌볼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좀 소개드리고 싶은 4가지 책 잠깐 좀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회복적 정의와 관련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회복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책에 하워드 제어 박사가 좀 써놓은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2번째 책, 처벌 뒤에 남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은 최근에 그 현재 한국에서 그 판사를 하고 있는 임수희 판사가 2014년도에 법원에서 회복적 사법을 시범 사업으로 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낸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실제 사례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 혹은 시스템 안에서 가능할지를 저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례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되게 권해드리고 싶고, 평화형성 서클이라고 하는 사법 영역이나 우리가 이 그 회복적 정의의 방식으로 서클을 진행할 때 좀 필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어져 있는 거여서 이렇게 좀 소개드리고, 마지막에 있는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이 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만델라 대통령이 되면서 그 과거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했던 방식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때 그 흑인 차별 정책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복적 정의의 방식으로 그 과거의 문제를, 과거사 문제를 풀어갔던 이야기가 적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좀 정리돼 있어서, 그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그 역할을 했던 그 대주교가 직접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지금 절판되고 없는 책인데, 혹시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실제 책과 되게 유사하게 좀 제보원을 맡겨가지고 가지고 있는 책이 몇 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책 이외에도 회복적 서클 가이드북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은 회복적 서클을 좀 배우신 분들이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회복적 서클 순천에서 혹은 좀 인근에서 교육 과정이 열릴 때 좀 직접 진행되는 거 같이 배우고 경험해 보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혹시 이거 기록하셨을까요? 회복적 서클은 땡땡땡이다. 네. 한번 화면에 이렇게 좀 올려주실래요? 글씨가 보이게. 네. 글씨가 보이게. 더 가까이. 글씨가 안 보여요. 네. 네. 네, 글씨가 좀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네네. 감사합니다. 문희 선생님 글씨 안 보여요. 네. 또, 우리 수선아, 예, 산소 마스크. 네. 회복적 서클은 나에게 갈등 해소의 길잡이다. 회복적 서클은 나에게 변화의 네. 회복적 서클은 다시 공부에 대한 도전의 계기이다. 회복적 서클은 힐링이다. 회복적 서클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나눔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가 회복적 서클 진행자 연습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회복적 서클 입문 과정을 하셔야지만 진행자 모임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공부하고 연습 모임을 계속 하는 것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입문 과정을 한 번 더 열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좀 초대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초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밴드를 만들지 않았는데 밴드가 개설되면 밴드를 초청해도 될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영상은 유튜브로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혹시 유튜브 올라가는데 얼굴 나오는 거 괜찮으실까요? 초상권 뭐 이런 문제. 문제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만 어떻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2021년에도 회복적 서클과 관련한 또 여러 가지 평화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좀 공유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은데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또 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회복적 서클 공유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희 하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하트로 마치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하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